네, 감사해요. 오늘부터 애니어그램에 관해서 같이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전공이 이제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신학을 학부에서 공부하고 이제 세부 전공으로 기독교 교육학을 이제 저의 전공으로 삼아서 우리 신앙 교육에 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파되고 전수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0년 코로나 기간에 제가 이제 두 가지 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는 이제 기독교 코칭을 접하게 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기독교 애니어그램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이제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게 정말 좋구나. 그 기독교 교육 방법에 관해서 제가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두 가지에서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추석 전까지 해서는 이제 기독교 코칭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했던 내용이 DISC라고 해서 우리 인간의 성격에 맞춰서 코칭 대화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이제 마치게 되었고요. 그 디스크 이야기를 하는 겸 해가지고 이제 인간 성격 이해 프로그램으로 넘어갔으면 하는데 MBTI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MBTI는 전문가들이 조금 더 잘할 수 있고 일반인들 또 저와 같이 심리 상담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조금 이용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봤는데 애니어그램은 디스크는 4가지고 MBTI는 16가지인데 애니어그램은 이제 한 9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가지 정도도 좀 적진 않고요. 이 9가지도 굉장히 나중에 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아지지만 그래도 9가지 정도는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면은 좀 사람들 이해하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전문가적 지식이 없더라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강의 위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요.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강의는 20분에서 30분 안에 맞춰볼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대화와 이제 질의응답 또는 소감 이렇게 나누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독교 교육학에서 기독교 신앙 교육은 무엇이냐라고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 정의에 대해서 저도 이제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자아 정체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 신앙 교육이 아니겠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아이덴티티라고 했을 때 기독교 신앙 가진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암과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삶이 기독교적 삶으로 연결되는 것,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기독교적 자아 정체감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적 삶은 대표적으로 이제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또 쉽진 않지만 이제 신학적 지식, 또 교회 전통, 그리고 교리 이런 것들을 예전에 열심히 배웠습니다. 요즘은 이제 교회 교육에서 교리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줄어든 면이 없잖아 있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교리 교육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최소한 사도신경을 분석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주 있었는데 요즘은 교재가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좋은 면이 있는데 약점은 이런 깊이 있는 교육이 조금 약화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기독교적 삶으로 자아 정체감이 발현되어야 되는데 신앙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또 학생들은 학교생활, 사회인들은 직장생활 이런 것들에서 이런 영역에서 어떻게 기독교적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독교적 자아 정체감하고 연결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적 자아 정체감에 관해서 이제 이론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신 분이 리차드 아스머라고 하는 이제
우리 학자입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티얼로지컬 세미너리의 이제 기독교 교육학 교수였는데 요즘은 이제 미국에서 기독교 교육학이라고 하는 명칭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포메이션 학과, 형성학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아 정체감 형성 교육이라고 표현하였는데, 그래서 신앙은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형성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서 형성학 이런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고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메이션 학과로 부르는데 아직은 우리나라에는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번이 이제 Teaching for Faith라고 하는 삼이자 선생님이 번역한 신앙 교육을 위한 교수 방법에서 네 가지 영역을 이야기해 주면서 신앙은 요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냐. 하나는 신념, belief입니다. 신념의 교육. 그다음에 관계 교육.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누구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릴레이션에 관한 부분이고요. 또 헌신, 기독교적 헌신을 우리가 좀 잘 가르쳐야 되고, 또 기독교적 신비를 가르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아 정체감은 요 네 가지 영역의 어떤 비율로 인해서 믿음이 좋은 모습, 아직은 좀 부족한 모습이 이렇게 섞여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신념 교육은 이제 대표적으로 지식 교육이죠. 그래서 성경 지식과 신학 지식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믿는다, I believe in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고백이죠. 고백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교육이 우리 이제 신념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 교육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하고 제시한 거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는 우리가 뭐 십자가를 통해서 해석을 많이 하죠.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또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 예수님이 그걸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뭐 이런 교육도 있었죠. 세 번째는 헌신 교육인데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희생과 헌신.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기 희생이죠. 예수님이 그걸 하셨던 거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게 바로 그런 헌신의 모습이었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모두 다 이렇게 헌신의 삶을 꿈꿀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런 가르침입니다. 그다음 신비 교육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요즘 이제 그 교회 교육 교육사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이미 그 교육 전도사님, 교육 목사님을 모시기 어려운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성도 가운데 열정 있는 분을 주일학교 디렉터로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걸 준비할 때 적어도 세 가지 영역의 어떤 교단적 특징을 가지고 오면 좋겠다. 우리 장로교와 감리교의 어떤 신념 교육, 성경 말씀과 지식을 중시하는 그런 신념 교육.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순복음 계열의 열정주의, 오선절파의 성령 운동. 그 다음에 뭐 기독교 장로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 참여적, 기독교적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육. 이 적어도 세 가지 영역이 헌신 교육이죠. 헌신 교육, 신비 교육, 신념 교육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목회자와 또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주는 교육사와 교사들에게 좀 많이 가르쳐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이제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김혜숙 교수님과 함께 같이 공부하고 영향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탈인습적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자아 정체감은 계속 관습적인 것을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관습의 내재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전통으로부터 계속 물려받은 신앙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앙은 과거에 우리에게 준 전통이기 때문에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갈 때는 그 과거의 것을 한 번 더 극복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탈인습적 기독교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이 관계적 자아 정체감, 평등적 자아 정체감, 개방적 자아 정체감 어떤 걸 보이시나요?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가치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자아 정체감 교육을 시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걸로 최근에 기독교 교육학에서는 이제 기독교 자아 정체감을 이렇게 제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성, 평등성, 개방성을 위한 기독교 교육 내용이나 어떤 교수 학습 과정, 교수 학습 과정은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커리큘럼이고 교육 방법 이런 것들이 요청되는데 과연 이제 우리 시대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할 때 교육 방법에 있어서는 교수 학습 과정의 방법에 있어서는 요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꽤 유용하지 않겠는가 하고 저는 이제 이걸 최근에 논문 발표도 한번 했고요. 이 부분을 좀 널리 알리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핵심적인 건 앞으로 계속 이야기 될 건데 오늘은 총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니어그램은 인간을 이해하는 어떤 고대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르지에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것을 이제 처음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카조 혹은 이차조라고 하는 분과 나란조라고 하는 분이 심리학적 이론을 이제 접목시키고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하게 애니어그램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그리스어를 합성한 겁니다. 그래서 아홉을 뜻하는 에네아라고 하는 그리스어와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은 읽힐 수 있을 거예요. 그라마라고 하는 그라모스라고 하는 도형, 어떤 점, 표, 설명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두 단어를 합쳐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르지에프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이 애니어그램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연구해보고 있는데 참고로 저는 애니어그램 5번 유형입니다. 연구하는 게 조금 저절로 막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이 좀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막 적극적으로 찾는 건 아닌데 때가 될 때마다 계속 이제 찾는데 그루지에프라고 하는 러시아 계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슬람 오타가 있네요. 이슬람의 수피 이슬람 신비주의 공동체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애니어그램을 좀 배웠고 이것을 미국으로 가지고 왔고 미국으로 이제 가지고 온 이후에 이차조 혹은 이카조라고 불리는 분에 의해서 한번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루지에프는 우주를 설명하는 그래서 우주와 합일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래서 수피 이슬람 그 구루라고 하나요? 구루는 인도 쪽이죠. 그분들은 이제 춤추는 거 혹시 보셨나요? 긴 하얀 옷을 입고 계속 빙글빙글 도는 춤을 추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수피즘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그 어떤 신비한 춤을 추면서 우주와 합일되면서 인생을 좀 발전시키는 깨달음 얻는 그런 수련 쪽으로 갔다면 이카조와 나란조 이런 분들은 개인의 이제 심리 연구와 사람을 분석하고 구분하고 하는 쪽으로 연구를 발전 이제 시켰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1950년대쯤에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때부터 현대 심리학에 가장 영향을 주신 분이 누군가 하면은 프로이드라고 합니다. 독일의 이제 최초의 뭐 심리학자라고 할 수 있는 역동 심리학을 그 이론을 만들고 그 제안했던 그분인데 그분의 연구를 많이 반영하죠. 특히 에고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억압되어서 형성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해방시켜 주는 것을 이분들이 이제 어떤 이제 수련을 목적으로 하는 그 방법을 찾다가 그루지에프의 이제 애니어그램을 사용하게 되고 그 외에 유대교의 얘는 또 유대교의 이제 카발라라든가 또는 그 그리스의 우리 이제 기독교 이단이긴 하지만 영지주의는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 신앙이 결합된 기독교 영지주의 이단이 있는데요. 그 이단만이 아니라 그리스에 이미 영지주의라고 하는 신비주의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신비주의 철학자, 그다음에 중세 이후에 연금술사 이런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인간을 한 9개, 10개로 구분하는
그런 연구들을 계속 결합시켜 가지고 개인의 심리 형태의 설명으로 애니어그램을 이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니어그램은 요 왼쪽에 이제 점한 거는 좀 간략하게 그린 이제 디자인적으로 나온 거고요. 원래는 오른쪽에 이제 숫자로 기록되어 있는 이 도표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애니어그램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애니어그램 상징은 원과 삼각형, 그다음에 헥사드라고 하는 요 도형이 겹쳐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에 보면 보입니다. 이렇게 가운데 삼각형이 보이고 헥사드가 걸쳐져 있고 원이 그걸 감싸고 있죠. 잘라놓으면 이런 그림이에요. 아까는 똑같은 거죠. 원과 삼각형과 헥사드, 칠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1758, 241 해갖고 이제 한 바퀴 돌면은 총 7개의 단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루제프 저는 앞만 봐도 6인데 이걸 칠의 법칙이라고 해갖고 저는 인지 부조화가 자꾸 발생해요. 6개입니다. 6개가 연결돼서 움직이는 모양이고 이거는 3개입니다. 3 더하기 6 해갖고 총 9개의 어떤 연결점들이 이제 있는 것이 애니어그램 도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도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은 전체성, 우주, 하늘,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상징을 하고요. 삼각형은 우리 이제 힘의 세계 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 가슴에 감정을 많이 사용하거나 잘 작동하는 분. 장형은 행동을 사람들과 함께 실행하는 것, 혹은 뭐 하지 않는 것, 행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형, 머리형, 가슴형 이렇게 세 개의 힘의 중심이 있고요. 헥사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 삼각형, 헥사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이제 애니어그램의 상징이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변화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의 방향. 그래서 175824 예전 이거밖에 못 외워요. 뒤로도 막 줄줄도 외워야 되는데 저는 거꾸로 외우는 게 안 되더라고요. 142857. 그러니까 저는 5번이라고 그랬잖아요. 5번이 성숙해지면은 8번과 유사한 그런 능력을 이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5번이 퇴보하게 되면 7번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7번으로. 그래서 번호가 좀 왔다 갔다 헷갈릴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좀 점잖고 조용한 사람이 되는데 어느 날 떠들고 까불고 막 그러고 있다면 저답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때는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퇴보의 방향은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 이렇게 가고요. 그러니까 이거의 역방향입니다. 성숙의 방향이 역방향인데 그래서 성숙의 방향은 스트레스가 없고 에너지가 넘치게 되면은 이 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고요. 좀 스트레스가 많아서 에너지를 발휘하는데 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숙과 퇴보라고 하는 것을 애니어그램적으로 발견하고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애니어그램이 주는 가장 좋은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이걸 이론적으로 아는 걸로 됐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계속 성숙과 퇴보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되도록 우리가 에너지를 성숙 쪽으로 가는 걸 지향합니다. 원래 그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늘 좋은 건 아닙니다.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럼 퇴보로 나가는 건 옛날엔 나쁘다, 안 좋은 게 아니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아니라 동굴과 같이 레스트하러 가는 거예요. 쉬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퇴보해서 조금 위축되거나 전혀 다른 삶을 영위하다 보면은 다시 평정심을 갖고 중간 수준에 와서 성숙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 축적을 이룰 수도 있다라고 이제 요즘은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니어그램은 수련이라고 하는 걸 빼면은 애니어그램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도 소용이 없고요. 오히려 애니어그램이라든가 MBTI라든가
디스크 이론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사람을 쟤는 저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고정적으로 맞는 편견을 만드는 어떤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애니어그램은 그렇게 편견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수련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편견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수련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다 성숙해질 수 있다로 설명하는 것이 애니어그램의 원래 의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적인 정신과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번요. 지금은 기억이 안 날 건데요. 아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이제 이게 저는 몇 년에 걸쳐서 배워서 이제 좀 많이 나왔습니다. 1번은 개혁가적 정신을 가지고 있고, 2번 유형은 봉사 유형, 3번은 성취자, 4번은 개인주의자, 5번은 탐구자, 6번은 수호자, 7번은 열정가, 8번은 지도자, 9번은 평화주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이제 됩니다. 그리고 저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9가지 각각의 특징 때문에. 근데 이제 애니어그램에서 발견한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패션이라고 하는데 열정, 삶의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좋은 것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죄성과도 연결된다 하는 것이 애니어그램에서 인간 이해하고 설명해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야, 인간에게 이런 죄성이 있구나 하면서 중세에 7대 악이 있었습니다.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폭식, 세욕. 이런 이제 7가지 죄에다가 2가지 속임수, 두려움을 더 보태가지고 애니어그램의 9가지 패션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완벽하게 기독교적이에요. 거의 완벽하게. 완벽하진 않네요. 7개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에게 이 표를 하나씩 드릴 건데요. 이 표를 가지고 계속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살펴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을 예를 들면요. 1번은 개혁가인데 완전주의자적인 목표를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패션이 화가 나요. 불완전한 것을 보면 막 화가 나요. 그리고 그걸 고쳐주고 싶고 안 고치는 놈들 보면 또 화가 나요. 또 화를 내는 나에게도 또 화가 나요. 그래서 화를 안 내고 싶어 해요. 기피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완전함의 유혹이 있고 남을 비판하는 함정이 빠져서 계속 분노의 상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기독교적으로 애니어그램적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 있는 상황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남들을 고치고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것이 1번의 회개의 덕목인 거죠. 그러면 마음의 평정심을 지킬 수 있고 잘못하는 놈들을 보면서 참아줄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1번은 성장해 나갈 수 있죠. 그래서 1번은 그래서 자기가 성장하지 않으면은 남들도 내 말을 안 들어준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한 1번이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1번 개혁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1번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오늘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각각의 본질적 특징과 격정과 이런 특징들 아주 단순하게 기록하여 있지만 이걸 계속 묵상하면서 내 것을 묵상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묵상하면서 계속 자기 발견을 하고 나의 어떤 죄성을 발견하고 자기의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성숙의 방향을 찾아서 퇴보 왔을 때 내가 지금 퇴보했구나 알아채고 다시 한번 마음을 잘 추스러서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의지를 다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수련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저 사람도 원래 저래 하면서 이해할 수 있고 저는 잘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보면 자꾸 저도 화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화는 나지만 수련하지 않아서 그럴 거야 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애니어그램적으로 자기 성숙을 이룬 우리 성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이제 우리 교사들과 학생들의 사이에서 더 나아가서는 교회 임직자들과 교인들 사이에서 또 목회자와 또 성도들 사이에서 이 성숙을 향해 나가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좋겠다 하면서 저는 이걸 교육 모델로 이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기 성숙의 모델을 애니어그램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기독교적 자아 정체감을 갖게 됨에 있어서 이 애니어그램이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이 왜 쟤는 1번으로 나는 5번으로 저 사람 9번으로 태어났을까? 마음에 안 드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인 거죠. 그들과 하모니하지 못하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도 문제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교사들이 이놈의 학생은 안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쟤는 도대체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 하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애니어그램적 수련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의 특징을 따라서 교육 과정을 좀 신앙 수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행위를 교사들이 이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안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독교적 자아 정체감이라는 것은 신념적 지식, 헌신적 태도, 관계적 능력, 플러스 그리스도인의 신비한 자아 정체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는 신념적 지식, 교리와 성경 말씀 위주로 또는 헌신적 태도, 봉사와 희생하는 걸 많이 이야기하고 관계적 능력 뭐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이게 잘 되는 분, 이게 잘 되는 분, 이게 잘 되는 분이 조금 좀 구분되는 겁니다. 다 잘 되면 좋죠.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어쩌면은 신비한 자아 정체감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제가 애니어그램을 좀 많이 이야기하고요. 성서적 언어.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TBC 성경 공부에서 성경 언어 교사들에게 이걸 좀 해야 되게 성경 공부를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해서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언더우드 아카데미라고 해서 우리 이제 신앙교육을 목표로 하는 그런 단체를 저희가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곧 활동을 이제 넓혀갈 건데요. 거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성경 공부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코칭 언어입니다. 우리가 말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하고 어떤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언어를 좀 우리가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관계적 언어는 애니어그램이라는 거죠.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도 퇴보한 상태에 머물지 않고 함께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코칭 언어를 써서 같이 애니어그램적으로 성숙을 도모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을 이제 갖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 교회의 공동체성을 추구하는 의도에서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정이 죄와 연결되어 있다. 나의 애니어그램적 열정이 나의 죄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와 변화를 추구해야 되고 또 어떤 성숙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돼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합하는 어떤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을 나누어주는 어떤 신앙의 전수, 신앙의 재생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뜻에서 오늘부터 이제 애니어그램을 이제 준비하고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